우리 그 물리 전체적으로 복수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일단 중력 얘기부터 하고. 자, 중력은 우리 만유인력하고 사실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맞죠? 만유인력하고 중력은 다른 건데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력과 만유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중력은 일단 공식 하나 기억해야 되죠. 여기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한 물체의 질량 중심에서 다른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다 하고 여기 얘 질량을 스몰 m, 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작용 반작용 얘기도 같이 배웠으니까 같이 하면, 자, 작용 반작용에 의하면 여기 작은 물체가 큰 물체를 당기는 힘하고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맞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얘기했던 게 작용 반작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력 F는, 자, 공식을 직접 만들어 봐야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는 상수 G가 붙고요. 됐죠? 상수입니다. 자, 상수라고 하면 그냥 뭐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니까 값을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정확하게는 G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뭔지는 알 필요 없다 이거고, 자, 위쪽에 질량의 중력은 B가 할 거니까 위쪽에는 질량을 두 개 다 적어주면 되죠. 됐나요? 그리고 밑에는 거리에는 반비례할 거니까 밑에는 R을 적어주면 되는데, 위에 질량이 두 개 있으니까 R도 두 개 적어주면 R 제곱이나 이렇게 적는 게 중력의 크기죠. 됐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문제들 나왔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질량이 커졌다. 그러면 얘 질량이 커지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커지는데 얘가 얘를 당기는 힘도 커집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었죠. 됐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은 얘가 얘를 당기는 것만 커지는지 아니면 얘가 얘를 당기는 것도 커지는지,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 개념을 계속 물어봤던 게 중력 내용이었어요. 맞죠? 자, 그럼 이걸 중력으로 표현하고요. 특별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으로 다시 표현하면, 자, 이 중에서 그대로 다시 적을게요. F는 G에 R제곱분의 M을 다시 적었을 때, 자, 어떤 물체, 질량 스몰 m짜리 어떤 물체가 가지는 중력의 크기를 구할 때 G는 상수고 R은 반지름으로 상수고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으로 상수기 때문에, 자, 밑줄근 세 개를 상수값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숫자 다시 그냥 G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M G가 이렇게 되지. 됐나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질량 스몰 m짜리 물체의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m에다가 g를 곱하는데, 이 g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9.8m/s의 제곱이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중력이 된다. 이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중력을 구할 때 F는 mg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요 공식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지구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G 곱하면 되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게 중력과 물체의 운동인데, 자, 첫 번째 유형이 이거죠. 여기 질량이 작은 물체랑 질량이 큰 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kg, 얘는 4kg이라고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자유낙하 운동을 시킬 건데 땅바닥에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였죠. 됐나요? 자, 그럼 왼쪽의 물체를 A, 오른쪽의 물체를 B라고 했을 때 A의 중력 볼게요. A의 중력은 무조건 그냥 질량에다가 G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럼 A의 중력은 2 곱하기 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2 곱하기 G. 그래서 질량 곱하기 G니까 2 곱하기 G,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9.8 한다 이거죠. 됐어요? 이게 A의 중력이에요. 됐지? 두 번째. 자, B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4kg에 G를 곱해주니까 4G가 중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 단순히 숫자 계산했을 때 질량이 2배니까 중력도 A가 다시 B가 A의 2배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묻는 게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질량 큰 놈이 중력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요건 간단한 얘기인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요 말을 적어 놓으세요. 물체의 운동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 물체의 속도, 가속도로 해석을 해줘야 돼. 됐나요? 이 말이 중요해요. 힘 세게 받으면 더 빨리 떨어진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를 항상 해석을 해줘야 되고 힘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 됐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 공식이 있죠. F는 MA가 있으니까 F는 MA로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F는 MA. 자, 우리 뉴턴 제2법칙에 의하면 요거를 다시 적어서 가속도 A는 질량분에 작용하는 R자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속도로 문제를 해석해 주기로 했으니까 두 물체의 각각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자, 얘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A라는 물체의 가속도 A는 질량분에, 맞죠? 여기 질량이 약간 숫자 넣을게요. 얘는 질량분에 위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적으면 되는데, 자, 현재 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중력이죠. 됐나요? 그럼 F에다가 중력을 적으면 되고, 자,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아까 우리가 2G라고 해줬어요. 맞나요? 두 번째, 자, B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4분의 4G로 해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들은 숫자가 다 날아갈 거니까 결론적으로 둘이 어때요? 둘 다 G로 똑같죠? 됐나요? 즉, 두 물체 다 중력 가속도는 G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중력 가속도 G의 의미는 여기 지금 단위까지 적혀 있으니까 이 의미가 뭐였냐면 1초당 속력이 9.8m/s씩 변한다 이거죠. 됐나요? 그럼 잘 봐요. 이 물체 둘이가 떨어지는데 둘 다 1초 뒤에 속력이 같고 2초 뒤에 속력도 같고 3초 뒤에 속력도 같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속력도 모든 것이 다 똑같겠죠. 됐어요? 그래서 두 물체가 떨어지면 무조건 둘이 동시에 도착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주고요. 자유 낙하 운동. 자, 자유 낙하 운동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정확하게는 등 가속도 운동이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낙하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 같은 문체가 나왔을 때는, 운동이 나왔을 때는 여기 VT 그래프를 그리는데 처음 속력이 만약에 0 정지해 있었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래프 그리니까 무조건 대각선 위로 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면 돼요. 됐나요? 그냥 이게 일단 무조건 기본이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물었어요. 얘가 1초에 몇 미터씩 떨어지냐를 묻고 싶은 거죠.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9.8로 했었는데 보통 물리에서는 10m/s 제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 가속도를 내가 10이라고 높여볼게요. 중력 가속도를 G를 아까는 9.8로 놨는데 이번에는 10m/s의 제곱이라고 놓고 볼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기울기와 면적을 잘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했었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주면 다리가 미터 퍼 세크 퍼 세크가 되죠. 그럼 얘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VT 그래프로 우리가 대각선 위로 찍어준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10m per sec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면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여기가 1초고 2초고 여기 3초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됐나요? 봐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의 정의는 뭐였냐면 1초당 속력이 10m/s씩 빨라지는 거였죠. 됐나요? 그러면 0초일 때 0이니까 1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인지 체크해보면 여기서 얘가 10m/s가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자 1초에 10씩 증가하니까 2초일 때는 얘가 20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오늘 문제 풀 때도 팁이 될 수 있는데, 잘 봐요. 우리 그래프 안에 면적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면적이란 거 아니라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사이 면적을 얘기해요. 됐나요? 자, 면적을 보았는데,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하죠. 그러면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곱해주니까 면적은 단위가 뭐가 된다? 미터가 돼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면적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이 물체가 이동한 이동 거리 또는 뭐 변이 같은 걸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한 팁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잘 봐요.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가 10인 경우에는 처음에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를 체크해보면 이거죠. 요거 계산하면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지. 됐나요?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냐면 5예요. 즉 자유낙하 운동 시키면 보통 물체는 처음에 딱 떨어뜨리면 1초 동안 5m 떨어져요. 됐나요? 그 다음 1초 동안 몇 미터 떨어지는지 볼 건데, 그 다음 1초를 볼게요. 그 다음 1초는 면적 요 면적이죠. 근데 요 면적을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요 면적은 이렇게 삼각형 몇 개다? 3개가 되죠. 그럼 잘 봐야 되나? 녹색 삼각형에 3개 붙어 있는 게 여기 이동한 거리야. 그럼 봐. 여기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5m니까 얘는 15m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여기 2초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체크해보면 자, 이 삼각형이 5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동한 거리는 얼마 된다? 25m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대, 3대, 5대, 7대, 9로 계속 증가해요. 됐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 우리가 팁 하나 줄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행할 때는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험 치기 전날이면 이거 외우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봐요. 처음에 0에서 1초까지 떨어진 거리는 몇 미터냐면 5m죠. 됐어요? 두 번째, 0에서 그러면 2초까지 떨어진 거리는 5 플러스 15니까 얘가 얼마예요? 20m가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딱 봤을 때 만약에 높이 20m에 있다면 얘는 그냥 딱 보자마자 2초 동안 떨어진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하나 숫자를 더 외우면 보통 학교 내신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와요. 0에서 3초까지면 5 플러스 15 플러스 25니까 45m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3개를 외우면 얘가 몇 초 만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초 동안 떨어졌는지 나오면 얘가 몇 미터 떨어졌는지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문제에 보면 얘가 20m 떨어졌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5 플러스 15니까 얘가 2초 동안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지금 자유낙하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까지 해석을 했고, 두 번째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수평투사죠.
수평투사라 하면 물체를 옆으로 던지는 건데, 자, 이 물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놓게.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를 내가 지금부터 던질 건데요. 자, 이 물체를 얼마나 던질 거냐면 오른쪽으로 속도 10m/s 던지게.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현재 중력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건물 위에서 던진 건데 중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는 밑으로 안 떨어지겠죠? 맞나요? 중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이동할 거니까 1초 뒤에는 여기 올 거고 2초 뒤에는 여기 올 거고 3초 뒤에는 여기 올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속력이 변하지도 않겠죠. 얘는 계속 이렇게 10m/s 끌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만약에 이 물체를 여기 벽을 지우고요 자율낙하시켰다고 칠게요. 자율낙하시키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1초 뒤에 여기 2초 뒤에 여기 3초 뒤에 뭔가 세야지 제일 좀 이상하다. 3초 뒤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제 얘들아, 내가 그 선 막 끄는 것 같지만 보면 엄청 공들여서 끄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여기 잘 보면 처음에 얘들아 삼각형 한 칸, 그 다음에 삼각형 세 칸, 그 다음 삼각형 5칸 떨어지고 있어요. 5m, 15m, 25m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얘들아, 지금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45m인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요런 정보까지 지금 넣어서 정확하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자율낙하 운동시키면 얘는 처음에 속력이 얼마인지 봤더니 자, 딱 떨어뜨리고 나면 1초 뒤에는 1초의 속력이 10씩 증가하죠. 맞나요? 1초 뒤에 여기 있을 때 얘 속력이 얼마일 거냐면 아래쪽으로 10m/s예요. 됐죠? 두 번째, 여기 떨어질 때는 얼마예요? 아래쪽으로 20m/s가 되고 마지막에 여기 떨어질 때는 얼마가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30m/s가 됩니다.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이 물체가 옆으로 던졌을 때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리가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가 지금 1초일 때 여기 있죠. 2초일 때 여기 있어요. 3초일 땐 여기 있으니까 세 개를 각각 조합해서 보면 돼. 1번 위치일 때는 여기랑 여기 있으니까 실제 물체의 위치는 어디다? 여기에요. 됐나요? 두 개 조합하면 돼요. 두 번째 물체의 위치는 2초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내가 여기 위치하고 마지막 세 번째 3초일 때 내가 여기 위치하니까 여기 도착하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각각 수평 방향 속도랑 수직 방향 속도를 둘 다 적어주면 돼요. 얘는 아래로 10, 오른쪽으로 10이고 여기서 얘는 오른쪽으로 10, 아래로 20이죠. 자, 세 번째로 얘는 오른쪽으로 10, 아래로 30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그 벡터의 합성이다라고 하기로 했는데 어려운 얘기는 됐고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를 조합하라고 하면 그냥 두 개가 있을 때 사각형 그리고요 대각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거 1대1대 루트 2니까 정확하게 속도 얼마인지 물어보면 10루트 2겠죠. 됐나요? 피타고라스는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얘가 10루트 2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구하라는 문제 나오지 않아. 어쨌든 수평 방향으로 10이고 연직 또는 수직으로 10이라서 합하면 요 속도가 되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삼각형, 다시 사각형 그려서 이게 얘 속도예요. 됐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 속도의 방향과 이게 지금 화살표 보라색이 속도의 방향이죠.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같은 말로 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지금 이 순간에는 1로 운동하고 있고 이 순간에는 1로 이 순간에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죠. 즉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부터 얘가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아니라 수평 투사 옆으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수평 방향과 두 번째는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보는데, 자, 연직 방향으로 얘는 지금 보면 한 칸, 세 칸, 다섯 칸으로 떨어지는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연직 방향의 정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연직 방향의 정보를 통해서 얘가 몇 초 동안 떨어지는지 몇 초 동안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내리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얘는 뭐 할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그러면 자, 두 번째에서 우리가 몇 초 동안 떨어지는지 정보를 이미 구했잖아.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방금 1초, 2초, 3초 만에 떨어지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 물체는 3초 동안 떨어지니까 최종적으로 3초 동안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3초 동안 날아갔을 거니까 10m/s의 속력으로 등속으로 3초 동안 운동하면 얘는 최종적으로는 30m 날아가게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리 얼마다? 30m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 얘들아. 천천히 던진 놈하고 빨리 던진 놈이 있어요. 누가 먼저 떨어지냐 물어보죠. 봐요. 한 놈은 여기서 해볼게. 한 놈은 빨리 던지고 한 놈은 천천히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빨리 던진 놈이 더 멀리 날아가지 당연히. 됐어요? 멀리 날아가는데 어차피 둘은 똑같이 자유낙하 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진다?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걔가 빨리 던진 놈하고 느린 놈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됐어요? 자, 더 멀리 날아갈지언정 항상 똑같이 동시에 도착한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연직 방향은 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는 게 수평투사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알면 한 3문제 지금 맞출 수 있게끔 설명이 됐어요.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다음 내용이 운동량, 충격량인데 자, 첫 번째 일단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가 P로 적어주기로 했고 P는 질량 곱하기 어떻게 한다? 속도로 됐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고, 자, 질량이나 속도를 곱할 때 반드시 여기 지금 오른쪽에 V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방향. 그리고 방향은 반드시 부호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계속 강조를 했었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항상 요걸 놓치면 변화량을 체크할 때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런 거였죠. 봐요. 여기 예를 들어서 2kg짜리 물체가 3m/s로 달려가고 있어요. 운동량 구하라고 하면 그냥 6kg 곱하기 m/s죠. 자, 둘이 그냥 곱하면 되니까 이런 운동량 못 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자, 이 물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얘를 지금 그러면 아무 부호도 안 적었다는 건 얘가 사실은 플러스 부호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걸 플러스로 놓겠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럼 왼쪽으로 운동하는 걸 마이너스로 놓겠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이 물체가 뭐 벽에 박아서 다시 튀어나오든 어쨌든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얘가 2kg인데 이번에는 3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얘 운동량 구하라고 했을 때 그냥
2 곱하기 3에서 6kg 곱하기 m/s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부호 마이너스를 잘 붙여줘야 이거예요. 됐나요?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오른쪽 방향이면 플러스로 놓겠다 이거죠. 플러스니까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엄청 강조했던 게 물리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을 플러스 놓을 필요 없어요. 됐죠? 왼쪽을 플러스 놓고 싶으면 왼쪽을 플러스 놓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된다고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거였죠. 여기 물체가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벽에 부딪히고 튀어 나올 건데,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상황일 때 이 물체의 질량을 내가 2kg이라고 하면 처음에 달려갈 때 속력이 5m/s였어.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내가 P1이라고 했을 때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2 곱하기 5에서 10kg 곱하기 m/s라고 해주면 되지. 됐나요? 두 번째, 이 2kg짜리 물체가 부딪히고 나왔을 때 이때 속력을 3m/s라고 해주면 P2를 구할 때는 2kg 곱하기 3 해서 6kg 곱하기 m/s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얘가 지금 아무 말도 안 적었다는 건 얘가 플러스인 거니까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하나 알면 문제는 안 틀리는데,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 여기서 델타 P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델타 P의 지금 절대값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오답을 내서 틀리는 문제가 이거죠. 얘들아. 쌤 10에서 6이 됐으니까 4변했네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10에서 4변해서 6이 된 게 아니고 10에서 16이 변해서 마이너스 6이 된 거지. 그럼 변화량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16kg 곱하기 m/s가 된다 이 내용이죠.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 알면 4번 문제 한 문제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문제 냈어요. 됐나요? 오늘 목적은 얘들아 너희 그냥 못 푸는 문제 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건 한 문제라도 알자라는 느낌으로 지금 부른 거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더 배워서 가면 돼요. 알겠죠? 최대한 문제 다 맞춰서 기분 좋게 갑시다.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자, 운동량 배웠으니까 충격량 얘기하는데, 자, 오늘 간단한 개념까지 전부 다 완전히 복습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배웠던 거 그냥 이런 거 있었다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왜 충격량이 되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시 뭐 그걸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건 안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하나 기억하자는 거죠. 충격량은 I로 줬고요.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하는지 봤더니 I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 운동량의 변화 양으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그래서 자, 쌤이 계산할 때 나 이런 느낌으로 보냈어 봐. 내가 플러스 1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으로 오는데 얘가 만약에 2 때려주면 플러스 8 되겠죠? 이해돼요? 10짜리 오는데 내가 10으로 때려요. 얼마 돼요? 0 되죠? 느낌만 보라는 거야. 봐봐. 플러스 10으로 오는데 마이너스 5로 때렸어요. 얼마 돼? 플러스 5가 되겠지? 됐나요? 플러스 10 오는데 마이너스 10 때렸어요. 얼마 돼요? 0 되죠? 자, 플러스 10 오는데 마이너스 20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되겠죠? 됐나요? 요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러면 봐. 얘가 운동량이 지금 현재 10인데 달려가서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건 플러스 10으로 오다가 마이너스 16 때리니까 마이너스 6 된 거죠. 됐나요? 충격량이 얼마나 지금?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 변했는지를 체크하면 충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은 기본적으로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풀었던 게 옛날에 이런 거였어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가 2kg짜리고 얘가 1kg짜리예요. 4맞죠. 얘는 현재 정지 상태고 얘가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얘 속력이 뭐 2m/s다. 됐나요? 이렇게 봤어. 자, 얘가 달려가서 둘이 땅 부딪히고 나면 우리 이런 식으로 부딪힐 거고 충격을 이렇게 받겠죠. 세 번째 이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 물체가 부딪히고 나서 딱 멈췄어. 됐죠? 그러면 2kg짜리 물체가 정지했대요. 그럼 부딪히고 나면 여기 4kg짜리 물체가 이렇게 가겠죠. 그때 얘 속력이 얼마인지 V를 구하라. 이런 게 문제예요. 됐나요? 자, 우리 직관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걸로 한번 볼게요. 잘 봐. 얘가 지금 2kg 곱하기 2m/s니까 운동량이 4야. 맞나요? 자, 4짜리 운동량이 와요. 이 물체랑 부딪혔죠. 정지했다는 건 플러스 4로 오다가 얼마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를 받았다는 얘기지. 맞나요? 플러스 4로 와서 마이너스 4 받아서 0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는 건 무조건 똑같아 얘들아. 두 물체가 부딪히는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얘는 얼마? 플러스 4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 된다? 플러스 4가 되겠죠. 운동량이 4인데 질량이 4kg이니까 속력 V가 얼마 돼요? 얘가 1m/s가 됩니다. 이게 운동량 충격량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됐나요? 얘 곱하기 얘가 운동량이잖아. 됐나요? 다시 4가 와서 부딪히고 0이 됐다는 건 4짜리가 마이너스 4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 충격받아서 멈춘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만큼 충격받으면 반대쪽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4의 충격을 받게 되고, 자 정지했던 애한테 플러스 4의 충격을 주니까 플러스 4가 됐어요. 됐나요? 그럼 운동량을 구하라고 하면 플러스 4고요. 만약에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력이 플러스 4니까 속력은 1m/s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요렇게 보는 게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였어요. 됐나요? 자, 우리 전 애들아, 너희 이 시험 쳤을 때 너희한테 그 문제 나왔어요. 여기 작은 물체랑 큰 물체랑 달려서 둘이 부딪혔어. 예를 들어서 얘가 2kg이고 얘가 3kg인데, 자 A가 받은 충격량 대 B가 받은 충격량의 비율을 A 대 B를 쓰라, 뭐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솔직히 이게 문제 봤을 때 답 보면 3분의 2, 3대 2를 찍을 수밖에 없어. 맞죠? 아, 보면 얘들아, 이거 웬만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1대1을 찍기가 힘들어요. 아니 얘가 2고 3이면 뭔가 얘가 질량이 더 적으니까 얘보다 뭔가 2대 3이니까 3대 2로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얘들아, 너 이거 찍어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온 학생들 대부분 이게 다 틀렸을걸. 근데 우리 반 다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뭐예요 이거? 1대 1이에요. 선생님 왜 1대 1이에요? 얘들아, 둘이 방은 그냥 무조건 1대 1이라니까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됐나? 자, 엄청 큰 트럭하고요 티코랑 쳐박아요. 어떻게 된다? 1대 1이에요. 둘이 충격량 같다고요. 왜냐고 묻지 말고 지금 얘들아. 됐어요? 지금 얘들아,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됐어요? 자, 엄청 큰 트럭이랑 티코랑 와서 부딪혀요. 작용 반작용에서 그냥 무조건 1대 1이야. 그냥 문제 나오면 얘들아 모르겠어도 1대 1 찍고 넘어가세요. 됐나요? 물론 오늘 문제는 없어요. 됐죠? 이렇게. 자, 그거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유형이 두 가지인데 다 할 시간이 됐나 모르겠네. 일단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FT 그래프 하나 봅시다. 힘, 시간, 그래프가 오늘 시험 칠 때 문제 나올 거예요. X축이 시간, F축이, 즉 Y축이 힘, F가 나올 건데, 잘 봐요. 이 그래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얘 곱하기 얘니까 FT가 되죠. 그럼 FT가 뭐가 된다? 충격량이 돼요. 그러면
이 면적이 뭐냐면 충격 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고 넘어가세요. 됐지? 반드시 외우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는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항상 얘들아 문제 풀 때 모르겠으면 얘를 적어놓고 치세요. 그냥 i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델타 피다를 적어놓고, 됐죠? 이걸 적어놓고 문제 푸는데, 문제 나온 게 이거였지. 계란 2개 떨어뜨리는데, 자, 얘는 땅바닥에, 얘는 방석에 떨어뜨려요. 됐죠? 둘 다 질량 M짜리고, 둘 다 속력이 똑같이 떨어지니까, 자연압파 운동하니까 동시에 떨어질 거고, 둘 다 정지할 거니까 충돌 직전의 운동량과 충돌하고 나서 정지하고 나서의 운동량이 똑같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두 물체는 서로 지금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하단면이 다른데, 여기는 안 깨지고 여기는 깨지는 이유가 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들아 문제 내용은 이거였죠. 자, 힘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왼쪽의 물체를 A, 오른쪽의 물체를 B라고 하면, 자, 둘 다 최종적으로 받는 충격량 이동이에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둘 다 운동량이 똑같고 마지막에 정지하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같으니까 얘가 같은 거죠. 됐네요? 그럼 봐요. P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이 똑같고 A랑 B랑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이 똑같게끔 그려져야 되는데, 자, B는 시간이 길게 충돌하고, 그렇죠? A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의 충격을 받는 거였어요. 얘가 A고 얘가 B죠. 그래서 A와 B는 둘이 똑같은 충격을 받으니까 둘이 면적이 어떻다? 여기 면적이 동일해. 면적이 동일해서 충격량 같은데, 자, 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지. 아니 얘들아, 얘가 같아야 되는데 전체 값이 동일해야 되는데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충돌하는데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 충격력이 감소해서 그 결과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됐나요?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대포 쏘는 문제, 또는 이렇게 그 빨대에다가 독침 달리는 문제였는데, 오늘 내놓은 건 독침이거든요. 됐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유형은 똑같다고 했어요. 잘 봐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독침을 2개 준비했어요. 자, 똑같은 길이의 독침을 할 수도 있고요, 짧은 길이의 독침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유형 자체는 똑같습니다. 생긴 건 달라도. 자, 볼게요. 내가 여기서 후 불 거야. 됐죠? 독침을 후 불 건데, 얘들아, 후 분다는 건 내가 똑같은 힘으로 후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F의 힘으로 밀면 얘도 F의 힘으로 밀 거예요. 됐지? 근데 여기 독침이 있어요. 독화살이 이렇게 있는데, 자, 독화살이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얘는 독화살을 여기 앞에 배치하자.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나는 얘를 F의 힘으로 후 불 건데, 이 화살은 여기서부터 F를 F 받으면서 날아가죠. 됐나요? 그럼 얘는 긴 시간 동안 충격을 받을 거고, 자, 밑에 해봐요. 밑에는 여기서 F 받고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럼 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식을 적어놓고 판단하고 있어. 자, 위에다가 식을 똑같이 적으면 i는 f t고요. 얘가 델타 p인데 아까 전에 얘들아 i 값이 같았던 거죠. 이래요? 아까는 충격량이 같았고요. 이번엔 뭐가 같냐면 부는 f가 같은 거지. 문제 유형을 얘들아 이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됐어요? 얘가 같은 경우랑 얘가 같은 경우를 봐야 돼요. 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점이고요. 얘는 얘들아 반대죠. 오히려 독침을 잘 날리려면 잘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지. 됐어요? 이런 경우 얘들아 F가 똑같잖아. F 똑같은데 얘들아 뭐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 즉 F는 똑같은데 이 시간이 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길어지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죠. 근데 얘들아 둘 다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둘 다 처음 운동량은 0이지.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얘 나중 운동량이 얘는 더 크고 얘는 나중 운동량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크니까 얘가 어때요? 속도가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갈 거고 얘는 금방 떨어지겠죠. 됐나요? 요런 유형 두 개로 나눕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내놓은 게 아까 중력과 수평 투사에서 한 3문제 냈고요. 운동량, 충격량 여기서 한 4문제 내놨어요. 됐나요? 지금 방금 설명한 요 유형 그냥 다 보면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필기하고 내용 정리하고 시험 바로 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솔직히 오늘 시험 수업만 들었으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틀리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지?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죠? 자 여기 정리하고 얘들아. 얘들아 이거 지우지도 않을게요. 보고 치세요. 너희 100점 만점에 목표니까. 더 이상 너희가 그 평균도 못 맞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영아야? 알겠죠? 왜 갑자기 어디 갔지?